자, 그러면은 이제 요약집 60페이지 보세요. 중간에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자, 하나씩 보죠. 일단 하루 1번에 환지 계획. 자, 환지 계획에 대한 별표 치시고요. 자, 환지 계획은 거의 매년 우리 시험에서 출제가 되는 아주 중요한 계획이에요. 환지 계획은 쉽게 얘기하면 토지 교환에 관한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토지 교환. 자, 어떤 토지하고 어떤 토지를 교환한다고요? 공사하기 전에 토지, 종전 토지와 공사 끝나가지고 조성될 토지를 어떻게 잘 토지 소유자에게 교환해 줄지 여기에 대해서 시행자가 작성하는 계획이 되고요. 자, 환지 계획 그 밑에 보세요. 자, 시행자는 개발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환지 계획부터 작성을 해야 된다. 그럼 일단 환지 계획은 누가 작성해요? 시행자가 작성하죠. 자, 개발 사업의 전부든 일부든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일단 시행자는 환지 계획 요거부터 작성을 해줘야 되고요. 자, 그럼 이제 환지 계획의 작성 기준 바로 나오는데, 자, 우리 환지 계획의 내용 자, 몇 가지만 좀 살펴봐야 돼요. 환지 계획의 내용, 즉 시행자가 환지 계획 작성할 때 내용 첫 번째가 환지 설계한다 그래요. 환지 설계. 자, 환지 설계란 토지 교환을 하나씩 설계 짜나간다 그 얘기죠. 그래서 환지 설계가 환지 계획의 가장 주된 내용인데요. 자, 그림으로 제가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개발 사업하기 전에 자, 농지나 산지 자, 종전 토지라고 그래요. 개발 사업하기 전에 농지나 산지 이런 토지가 있고요. 자, 여기 이제 저 시골 면지역이죠. 면적. 자, 토지 구획 정리 안 돼 있어 갖고 토지가 지 맘대로 생겼어요. 10번지까지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럼 이런 이제 농지나 산지의 개발 구역을 정해서 환지 방식으로 개발 사업 한다 그래요. 그러면 자, 이런 이제 농지나 산지를 공사하는 거죠. 택지로 개발하는 공사해가지고 자, 이 공사가 다 끝나게 되면 농지나 산지인 토지가 건물 지을 수 있는 반듯반듯한 땅 대지로 개발이 돼요. 대지 또는 택지로. 그리고 도시지역이니까 행정구역도 무슨 동 이렇게 바뀌어버리죠. 그리고 토지구획이 정리가 돼가지고 반듯반듯하게 저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조성이 돼요. 그리고 지번이 이제 쭉 이렇게 부여가 됩니다. 10번지까지 있다 가정하고요. 그럼 이제 공사하기 전에 토지에 대해서 공사 후에 몇 번 토지로 교환을 해줄지 하나씩 설계하는 것을 말 그대로 환지 설계한다라고 하는데, 자, 이런 종전 토지에 교환받을 땅 환지 줄 때는 가급적이면은 그 자리에 맞춰갖고 환지를 줘요. 그거를 제자리 환지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 종전에 면 1번 토지가 있어요. 자, 면 1번 토지에 대해서 공사 후에 교환받을 땅을 줄 때는 동 1번지 그 자리에 딱 맞춰주는 거죠. 그리고 면 2번 토지는 동 2번지, 면 3번 토지는 동 3번지, 뭐 4번, 5번 쭉 해가지고 10번지까지. 자, 이런 공사하기 전에 토지에 대해서 공사 후에 몇 번 토지로 교환을 해주겠다. 자, 요거부터 이제 하나씩 설계하는 것을 환지 설계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토지 교환을 하나씩 설계하고요. 자, 그럼 환지 설계에 따라서 동 1번지부터 10번지까지는 요거는 이제 종전 토지 대신 교환해 줄 땅이 되죠. 교환해 줄 땅이니까 동 1번지부터 10번지까지는 환지 이렇게 불러요. 환지. 교환해 줄 땅. 환지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면 1번 토지부터 10번 토지까지는 10번 토지까지는 뭐라고 부르겠어요? 교환 대상이 되는 땅. 종전 토지 또는 청산 대상 토지라고 그래요. 청산 대상 토지. 그래서 뭐 쉬운 말로 종전 토지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러면 자, 쉽게 얘기하면 요거는 흔토지죠. 흔토지를 공사 끝나가지고 새 토지로 교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헌토지가 뭐가 있고 새 토지가 뭐가 있는지 다 명세를 밝혀준다 그래요. 그리고 자, 하나 더 보면 자는 동 1번지부터 10번지까지 자, 여기까지는 환지라고 그러죠. 근데 10번지 이하부터는 환지를 정하지 않고 남겨둬요. 자, 환지를 정하지 않고 남겨두는 땅. 자, 이런 땅을 보류해 두는 땅, 보류지 이렇게 표현해요. 보류지, 보류해 두는 땅이다. 그래서 환지를 정하지 않고 남겨두면은 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보류지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보류지 중에서 자, 우리 공사하려면은 공사비 많이 필요하겠죠. 그럼 공사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인에게 팔아먹을 땅이 있어요. 팔아먹어가지고 공사비에 쓰겠다 하는 땅. 그래서 이 보류지 중에서 공사비에 충당할 땅. 자, 그거는 별도로 채비지라고 또 불러요. 채비지.
그래서 보류지, 채비지, 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일단 보류지하고 채비지, 자 요거는 뭐가 넓은 개념이요? 보류지가 더 넓은 개념이에요. 보류지. 환지하지 않고 남겨두면 다 보류지. 그 중에서 공사 비용에 충당할 땅, 그거는 특별히 뭐라고 불러요? 채비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류지하고 채비지까지 있는데, 자, 요 그림 자체가 그대로 환지 계획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환지 계획의 내용. 나중에 우리 기본서 가면은 내용들 이제 하나씩 볼 거예요. 그럼 가장 주된 내용은 환지 설계. 종전 토지에 나중에 몇 번 토지로 교환해 줄지 하나씩 설계하죠. 그리고 환지 설계에 따라서 교환해 줄 땅, 환지. 그다음 교환 대상이 되는 땅, 종전 토지. 그리고 환지하지 않고 남겨두는 땅, 보류지. 그 중에서 공사 비용에 충당할 땅, 채비지까지. 자, 이런 내용이 그대로 환지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런 이제 시행자가 환지 계획부터 작성을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작성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당연히 기준이 있어요. 환지 계획을 작성할 때 기준. 자, 요 파트가 이제 환지 계획에서는 핵심이 되죠. 그럼 시행자가 환지 계획 작성할 때 대원칙은 적응 환지라고 그래요. 적응 환지. 자, 먼저 설명부터 쫙 드릴게요. 그럼 적응 환지는 종전 토지의 환지를 정할 때는 7개를 고려해서 환지를 정해줘라 하고 있어요. 7가지. 자, 7가지가 자,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그래서 앞글자 제가 쭉 썼어요. 여러분들도 이 앞글자 그대로 따가지고 외우셔야 돼요. 적응환지 하면은 위치, 면토, 수이환. 자, 7개를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환지를 정해주는 것을 적응환지의 원칙이다라고 하고요. 즉 종전 토지에 환지 줄 때는 가급적이면은 그 위치에 주라는 거죠. 종전 토지 위치 그대로 줘라. 또 종전 면적하고 똑같이 맞춰줘라. 그리고 종전하고 똑같은 환경으로 맞춰줘라. 이런 위치나 면적이나 환경을 똑같이 맞춰가지고 토지 소유자의 반발을 억제한다. 이거를 적응환지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적응환지의 반대가 되는 말을 비환지한다 그래요. 비환지. 그래서 비환지는 원칙적으로 금지예요. 그럼 비환지는 금지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비자. 자 여기서 비환지 할 때 비자는 무슨 비자 쓸까요? 자, 우리가 똥비 할 때 그 비자가 아니고요. 여기서 비자는 날비자 쓰는 거예요. 날비자 써가지고 날러서 환지한다. 이거를 비환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예를 들어가지고 자 우리 면 1번 토지의 소유자 A가 있다 그래요. 그럼 A한테 동 1번지를 환지로 줬다. 아이 그 자리에 맞춰줬으니까 이거는 적응환지겠죠. 토지 소유자 A도 반발하지 않아요. 그런데 A한테 환지 주는데 엄한 데 가서 여기 가서 환지 받으세요. 딱 정해줬어요. 그러면 원래 받을 위치에서 붕 날라가지고 환지했죠. 이런 날라갖고 환지하는 것을 무슨 환지? 비환지 한다고 하고요. 자, 그럼 비환지 하면은 토지 소유자 반발하죠. 왜 이상한 데 환지 줍니까? 반발하게 되면은 효율적으로 사업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비환지는 원칙적으로 금지고요. 적응환지. 자, 적응환지가 원칙. 그래서 적응환지라고 할 때는 7가지. 위지, 면토, 수이환. 자, 7개를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자, 그럼 적응환지 중에서도 앞에 거 3개. 자, 위치, 지목, 면적. 요거를 특히 고려하고 환지를 정하는 방식을 면적식이라고 그래요. 면적식. 그럼 쉽게 얘기해서 면적식은 제일 중요하게 뭘 맞춰주라는 거예요. 면적을 똑같이 맞춰줘라 그 얘기죠. 그리고 자 뒤에 거 4개 토질 수리 이용사 환경 요거 고려해서 환지 주는 식을 평가식이라고 그래요. 평가식. 그럼 평가식은 쉽게 얘기하면은 뭘 맞춰주라는 거예요. 자 토지를 평가했다. 그걸 뭐예요? 가격이죠.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면은 감정가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평가식은 종전 토지와 환지의 가격을 똑같이 맞춰줘라. 이거를 평가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적응환지도 자 면적식, 평가식 크게 2가지 방식이 있고요. 자, 이 중에서 우리나라는 무슨 방식을 원칙으로 할까요? 무슨 방식? 자, 면적식하고 평가식 둘 중에서 하나 찍어보세요. 자, 면적식, 평가식 뭐를 원칙으로 한다?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는 적응환지입니다. 자, 면적식이 원칙이 아니에요. 면적식이 아니고 평가식, 가격을 똑같이 맞춰주는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는 적응환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국토가 협소한 나라는 종전 토지의 면적 다 맞춰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종전의 농지의 면적 10,000평.
거기에 대해서 대지 만평으로 준다. 이렇게 면적을 똑같이 맞춰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면적식이 원칙이 아니고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는 적응 환지가 우리나라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자, 그럼 이제 면적식이 아닌 이유가 토지 부담률 개념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요. 토지 부담률. 그리고 평가식에서는 토지를 평가하는 거니까 이 조성 토지 같은 거 어떻게 평가할지 그게 또 중요한 기준이 돼요. 자, 그런 면적식하고 평가식에서 나오는 뭐 토지 부담률 또는 토지의 가격 평가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배우는 논점들이 되는 거죠. 자, 지금은 필요 없고요. 자, 일단 우리나라는 적응환지 중에서도 무슨 식이 원칙이라고요?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는 적응환지다. 이 정도 한번 교재해 볼게요. 환지계획의 작성 기준 동그라미 1번. 자, 환지계획은 종전 토지 및 환지의 위치, 거기서부터 이제 앞글자 동그라미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자, 수리라는 말이 뭘까요? 수리 뭐 고치고 그런 거 아니죠. 수리는 물의 이용 관계를 수리라고 그래요. 우리 저 시골의 농사 특히 논농사 지으려면 물 어떻게 끌어오는지가 아주 중요한 거죠. 이런 물의 이용 관계 수리 그리고 이용 상황 환경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환지를 정해줘라. 자 이런 원칙을 적응환지 특히 우리나라는 무슨 식이 원칙?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는 적응환지다라고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시행자가 적응환지가 되도록 작성하는 게 원칙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외들이 또 엄청 많아요. 적응환지의 예외. 자,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예외에서 기억. 첫 번째 환지 부지정 이렇게 써 있죠. 환지 부지정. 자, 환지는 교환받을 땅이요. 환지를 지정하지 않는 거, 그거를 환지 부지정 이렇게 얘기하죠. 환지 부지정. 환지를 지정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환지 부지정. 자,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으면 해당 토지의 전부나 일부에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 환지 지정 안 하니까 환지 부지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이때 그 밑에 이 경우 임차권자 등의 동의 밑줄 임차권자 등의 동의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자, 얘가 작년에 정답 지문이었어요. 임차권자 등의 동의도 필수다라고 하는데 자 의미 한번 따져볼게요. 그럼 면 1번 토지 소유자 A한테 동일번지를 환지로 줬다. 아 이게 적응환지죠. 그런데 A가 시행자 찾아와가지고 아 제가 지금 돈이 급히 필요해가지고 이 공사하려면 몇 년 걸린단 말이에요. 몇 년 지나가지고 환지 받을 여유가 없고요. 저는 그냥 환지 지정해주지 말고 돈 주고 나가겠습니다. 돈 받고 나가겠습니다. 신청할 수 있죠. 얼마든지 토지 소유자가 환지 지정해주지 마세요. 신청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때는 토지 시행자가 자 종전 토지에 교환받을 땅을 줘요. 그러면 그건 뭐 한다 그래요? 종전 토지에 교환받을 땅을 주면 환지. 근데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면은 환지를 지정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죠? 환지 안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이때 이제 첫 번째 논점. 자 종전 토지에 임대차가 설정되었고 임차권자가 있었어요. 임차권이 있는데 자 종전 토지에 대해서 환지정 안 해요. 환지정 안 하면은 종전 토지에 있던 임차권 어떻게 될까요? 그럼 임차권의 근거인 토지가 없어지니까 임차권이 소멸해버려요. 즉 환지 부지정하면은 종전 토지 위에 임차권도 소멸합니다. 근데 임차권자는 알지도 못하는데 임차권 소멸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환지 부정하려면 누구의 동의까지 받아와라. 임차권자 동의까지도 필수예요. 임차권자가 동의 안 해주면은 환지 부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차권자 동의를 받아야만 환지 부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그럼 이제 환지 교환받을 땅을 안 줘요. 끝나는 거 아니죠. 종전 토지에 환지 지정을 안 했을 때는 종전 토지 가격을 계산해서 돈으로 지급을 해줘요. 이 돈을 다른 말로 청산금이라고 합니다. 청산금. 그래서 종전 토지 가격을 계산해서 청산금으로 지급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청산이라는 것은 언제 하는 거냐? 환지 방식의 맨 끝에가 뭐야? 청산이죠. 다 끝난 다음에 돈으로 해결하는 걸 청산한다 그래요. 그래서 청산금은 원래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급해가지고 환지 안 받고 돈 받고 나가겠습니다. 토지 소유자 신청했는데 이 청산금을 나중에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주면 환지 부지정 신청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환지 부지정했을 때는 이 청산금을 다 끝난 다음에 주는 게 아니고요. 미리 계산해서 교부할 수 있는 예외를 줘요. 즉 환지 부정했을 때는 청산금도 먼저 계산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교부해 줄 수가 있도록 하죠.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다
환지 부정했을 때 논점이라고 그래요. 그럼 첫 번째, 자,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환지 부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얼마든지 있어요. 이때 누구의 동의까지 받아야 된다고요? 소멸되는 임차권자의 동의까지도 반드시 받아와라. 그리고 이런 환지 부정했을 때는 돈으로 계산해 주는데 이 청산금을 나중에 주는 게 아니고 먼저 계산해서 교부를 해줄 수가 있는 대상이 되죠. 그래서 요거를 환지 부지정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니은번, 자, 증환지, 감환지 이렇게 써 있죠. 증환지하고 감환지. 자, 그거를 우리가 과소토지가 되는 것을 방지하게 한 조치다 이렇게 얘기해요. 과소토지를 방지하게 한 조치. 그럼 과소토지라는 게 뭐예요? 너무나 협소한 토지다. 면적이 너무 좁은 토지를 과소토지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과소토지의 개념은 면적이 너무 좁아가지고 뭐 할 수 없는 땅이냐? 건물을 건축할 수 없는 땅. 건물을 못 짓는 땅을 과소토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개발 사업하는 목적은 뭐였어요? 농지나 산지를 공사해서 건물 지을 땅 대지로 바꿔가지고 돌려받는 게 환지 방식이었죠. 근데 환지 받는 토지가 너무나 협소해가지고 건물을 못 져요. 그럼 이거는 대지로서의 의미가 있다 없다? 없죠. 대지가 아니에요. 쓸모없는 땅, 쓰레기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건물 못 짓는 이런 과소토지를 다른 말로 쓰레기 땅이라고 그래요. 이 쓸모없는 땅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자가 취하는 조치요. 그럼 첫 번째는 과소토지가 안 되게끔 원래 받을 면적이 너무 협소하다 그러면 면적 늘려서 주면 되겠죠. 자, 면적을 늘려갖고 환지하는 것을 증환지한다 그래요. 원래 받을 면적보다 증가시켜갖고 환지해준다 해서 증환지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증환지 하면은 토지 소유자는 원래 받을 토지보다 더 받은 거죠. 땅을 더 받은 거예요. 그럼 땅 더 받고 끝나는 거 아니죠. 시행자가 땅을 더 줬으니까 증환지 했을 때는 돈으로 청산금으로 토지 소유자로부터 징수를 하게 돼요. 청산금을 징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땅을 더 줬으니까 뭘로 받아간다? 돈으로 받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또 면적이 너무나 넓은 토지는 당연히 면적 줄여갖고 환지 줄 수도 있겠죠. 면적이 너무 넓을 때는 면적을 감소시켜가지고 환지할 수도 있고요. 그거를 말 그대로 감환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감소시켜갖고 환지하고요. 그럼 감환지하면은 토지 소유자는 원래 받을 토지를 못 받은 거죠. 면적을 토지를 못 받은 거니까 시행자는 뭘로 주겠어요? 돈으로 청산금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교부해 주는 거죠. 즉 감환지 했을 때는 땅을 못 줬으니까 조금 준 거니까 돈으로 교부를 해주게 돼요. 그래서 증환지는 땅을 더 줬다. 그러니까 돈으로 징수. 감환지는 땅을 못 줬다. 그러니까 돈으로 시행자가 교부를 해주게 돼요. 그래서 이거 볼 때는 당연한 것 같은데 이거 막상 또 지문에서 물어보면 헷갈려요. 증환지 했을 때는 시행자가 청산금을 교부해야 된다. 그러면 또 한참 생각하다가 또 틀려요. 그러니까 자 이런 거 확실하게 기준 정리하시면 되죠. 자 이거 뭐 간단해요. 증환지 지으시니까 청산금 뭐예요? 징수. 감환지 기역이니까 청산금 뭐예요? 교부. 지읒 기역 이렇게 맞추면 되죠. 이런 지읒 기역 자음을 맞추는 법칙. 그거를 무슨 법칙? 자음 법칙이라고 하죠. 자음 법칙. 그래서 자음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증환지 징수, 감환지 교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너무나 협소한 토지야. 종전 토지 면적이 너무 작아가지고 환지도 거의 줄 수가 없어요. 이때는 증환지도 할 수가 없다. 이때는 시행자가 직권에 의해서 환지 부지정할 수도 있어요. 자, 직권 환지 부지정, 그걸 줄여가지고 직권 부지정 이렇게 얘기하고요. 즉 너무나 협소한 토지일 때는 환지 지정을 안 할 수 있다 그 얘기인데, 자 여기서 키워드는 요거죠. 직권. 시행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직권으로 환지 안 줄 수도 있다. 그러면 직권 부지정할 때는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돼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죠. 동의 필요 없어요. 그러면 종전 토지에 임차권자가 있다. 임차권자 동의는 받아야 돼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동의 다 필요 없고 시행자가 직권으로, 너무나 좁은 토지는 직권으로 환지 부지정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이런 과소 토지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자가 취하는 조치, 증환지도 할 수 있고 감환지도 할 수 있고 직권에 의한 환지 부지정도 다 가능합니다. 자, 교재 한번 볼게요. 니은반.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않게끔 면적을 늘려서 정할 수 있죠. 자, 면적 늘려서 환지 주는 것을 증환지. 또 거꾸로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 줄여갖고 환지 줄 수도 있죠. 요거를 감환지. 또 뭐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직권 부지정까지, 직권 환지 부지정까지 다 가능합니다. 그 세 가지를 과소토지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 또 옆 페이지에 디귿번 입체한지 보세요. 자, 입체한지 시행자는 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하면 토지나 건물 소유자 신청에다 동그라미 신청 받아가지고 건물의 일부와 토지의 지분으로 줄 수도 있다. 자, 요거를 입체한지 한다라고 하고요. 자, 의미 그대로 좀 종전 토지에 교환받을 땅을 주면 뭐라 그래요? 환지. 자, 토지를 토지로 바꾸는 거니까 환지. 그럼 이거를 우리 토지는 평면 개념이니까 평면환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환지는 이 평면환지를 원칙으로 해요. 토지를 토지로. 토지라는 개념은 평면이죠. 그래서 평면환지가 원칙인데, 자, 토지 소유자가 저는 땅으로 받아봤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으니까 아파트 같은 건물로 주세요. 신청할 수도 있죠. 그러면 자, 토지를 토지로 주는 게 아니야. 평면으로 환지하는 게 아니고 건물의 일부, 뭐 아파트 같은 건물의 일부죠. 그리고 그 건물의 일부를 소유하게 한 대지의 지분으로 환지를 줄 수도 있는데, 그럼 이 건물로 환지해 준다. 우리 건물이라는 것은 평면 개념이 아니고 수직적 또는 입체적 개념이죠. 그래서 이 건물로 환지 주는 것을 무슨 환지한다 그래요? 입체 환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쉽게 생각하시면 자, 토지를 땅으로 받는 게 아니고요. 토지를 아파트 같은 건물로 분양받는 거, 그거를 입체 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든지 입체 환지도 가능한데요. 이때 논점은 토지 소유자가 뭐를 해야 입체 환지 할 수 있는 거냐? 신청이요. 토지 소유자가 입체 환지 신청을 해야만 입체 환지는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몇 년 전까지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갖고 입체 환지 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절대 동의가 아니에요. 동의가 아니고 이제 적극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뭐를 해야 신청을 해야 건물로 환지하는 입체 환지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 리을반의 채비지하고 보류지. 자, 얘들도 다 정환지의 예외라고 그래요. 채비지하고 보류지. 보세요. 땡땡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이나 정관, 시행 규정 뭐 등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자,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지정하지 않고 보류지의 동그라미 보류지로 지정할 수 있다. 딱 끊습니다. 그럼 환지를 정하지 않고 남겨두면은 다 일단 뭐가 돼요? 보류지. 그 중에서 일부를 다시 채비지 동그라미 채비지로 지정해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 즉 공사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럼 보류지 중에서 비용에 충당할 땅, 그거는 또 따로 뭐라고 불러요? 채비지. 그래서 보류지하고 채비지 다 그림에 보듯이 환지하지 않고 남겨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저공환지에 다 예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환지 예외, 보류지, 채비지까지 우리가 싹 훑어봤고요. 그러면 원칙은 환지계획 작성할 때 기준 저공환지 위, 지, 면, 토, 수, 이, 환 7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환지 줘라. 이게 원칙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외들 첫 번째 본 게 뭐예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환지 부지정할 수 있다. 환지 부지정 개념 배웠죠. 이때 누구의 동의까지 받아야 된다고요? 소멸하는 임차권자의 동의까지도 필수라고 그랬어요. 임차권자 동의도 필수. 그리고 환지 부정했을 때는 땅을 안 줬으니까 뭘로 줘요? 청산금. 돈으로 주는데 나중에 주는 게 아니고 미리 계산해서 교부해 줄 수 있죠. 사전 교부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과소토지가 되는 거. 이 건물 못 짓는 쓰레기 땅. 과소토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증환지, 감환지, 직권 부지정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면은 토지로 환지하는 게 아니고 뭘로? 건물로. 아파트 같은 건물로 환지 줄 수도 있죠. 요거를 입체 환지. 신청하면은 입체 환지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자,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환지하지 않고 남겨둔 땅, 보류지. 그 중에서 공사비에 충당할 땅, 채비지까지 이런 저환지에 대한 예외적인 개념들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자, 시행자는 이런 이제 기준에 맞게 환지 계획을 작성했는지 뭐를 받아야 되는 거냐? 인가. 행정청의 확인 감독. 환지 계획 인가 받아야 돼요. 근데 이 환지 계획의 인가는 자,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가서 받아요. 시군, 구청장에게 환지 계획 인가 받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제일 가까운 사람이죠. 제일 가까운 시군구청장한테 인가 받아요. 그 우리 개발법에서 여태까지 인가, 조합 설립 인가, 지정권자한테 받아요. 실시 계획의 인가, 지정권자에게. 또 수용 방식에서 원형지 공급의 승인 이런 거 다 누구한테?
지정권자, 준공검사도 지정권자. 하여튼 우리 개발법에서 뭐 인가받는다, 승인받는다, 검사받는다 다 누구한테 와서 받아요? 지정권자요. 지정권자한테 와서 받으니까 그래서 이 지정권자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다 지정권자인데 그런데 지금 딱 하나 환지계획의 인가. 이거는 지정권자한테 와서 인가받는 거 아니죠? 누구한테 와서 받으라고요? 시군 구청장한테. 그러니까 맨날 바꿔주는 거예요. 환지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인가받는다. 이러면 틀려요. 환지계획은 시군 구청장한테 인가받습니다. 자, 이유는 왜 그럴까요? 환지계획이 환지 방식에서는 제일 중요한 계획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내용 자체는 어때요? 내용 자체는 아주 이거 지엽적인 거예요. 요 관할구역의 일부를 자 이렇게 농지나 산지를 공사 끝내가지고 대지로 바꿔서 어떻게 토지 소유자에게 교환해 줄지 이거 아주 지엽적인 사항이란 말이에요. 지엽적인 사항. 그럼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경기도에서 도시개발구역을 도지사가 지정했어요. 환지 방식으로 한다. 자, 환지계획 이런 내용 토지 교환에 대한 환지계획 작성해가지고 도지사한테 인가 신청하면은 도지사가 그 토지 소유자라든지 이런 거 잘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지정권자한테 와서 환지계획은 인가받는 게 아니고요. 그 지역의 사정을 제일 잘하는 자 시군 구청장한테 인가받습니다. 그래서 환지계획의 인가만 시군 구청장한테 와서 받는다. 요거를 주의하셔야 돼요. 자, 요 우리 교재 60페이지에 그 옆에 보면 날개 있죠. 조그만 글씨로 써 있는 거 환지계획. 거기 밑에 두 번째 점. 자, 이런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 누구한테 와서 인가받아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 밑줄 시군 구청장에게 인가받습니다. 그럼 이런 이제 환지계획의 인가가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시행자는 공사하는 거예요. 이제 공사. 자, 공사 무슨 계획대로 한다고요? 환지계획이 아니고 실시계획대로 공사하는 거죠. 공사하는데 자, 먼저 공사가 끝난 구간이 있으면은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라는 것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그럼 일단 환지 예정지 이름대로 환지 교환받을 땅을 미리 정해준다. 이게 환지 예정지죠. 토지 소유자에게 나중에 이제 받을 땅 환지를 먼저 정해줄 수가 있는데 자, 이런 환지 예정지는 반드시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임의죠. 예정지를 지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해야 된다. 이러면 틀려. 할 수가 있는 임의적인 절차고요. 그럼 왜 지정해 주는지 한번 의미 볼게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요게 이제 환지 방식으로 공사하는 구간인데 반이 먼저 공사 끝났어요. 딱 반. 요 반이 먼저 공사 끝났고요. 나머지 반까지 다 끝나야 이제 마지막 환지 처분이라는 걸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먼저 공사 끝난 구간의 토지는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놀리게 되죠.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놀리게 되니까 자, 그럼 먼저 공사 끝난 구간이 있으면 시행자가 환지를 미리 지정해서 토지를 놀리는 게 아니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개념이죠.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환지 계획에서 A한테 동 1번지를 환지로 정해놨어요. 그럼 A가 환지 받을 땅이 요거죠. 동 1번지. 먼저 공사 끝났으니까 시행자가 A한테 자, 당신이 환지 받을 땅이 요건데 먼저 공사 끝났으니까 미리 쓰고 계세요. 미리 환지 받을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정해주는 것을 환지 예정지, 환지를 미리 정해준다라고 하고요. 그럼 이런 환지 예정지 지정하는 목적은 뭐라고요? 자, 토지 소유자가 나중에 받을 땅 환지를 미리 뭐 할 수 있게끔, 미리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 예정지가 지정되면은 제일 큰 효과는 딱 요거예요. 사용 수익권이 이동한다 그래요. 그래서 항상 예정지가 나왔다 그러면은 키워드가 요겁니다. 사용 수익권을 이동. 사용 수익권 이동해서 이제 토지 소유자는 종전 토지는 없어진 거죠. 공사 끝나가지고 없어졌어요. 종전 토지는 사용할 수 없고, 자, 토지 소유자는 환지 받을 땅을 미리 뭐 할 수 있게 되는 거냐? 사용 수익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자, 환지 예정지는 이런 사용 수익권을 이동시켜 갖고 환지 받을 땅을 미리 쓸 수만 있도록 해주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저 민법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원래 토지 소유권 하면은 사용 수익하고 또 뭐도 할 수 있어요. 처분도 할 수 있죠. 사용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인데, 자, 이런 예정지가 지정되면은 사용 수익권만 이동시켜 줘 갖고 환지를 미리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처분권은 이동이 안 해요.
이동을 안 해서 종전 토지에 그냥 남아 있어요. 즉 예정지가 지정되면 이런 소유권의 내용이 나눠진다 그래요. 나눠져 가지고 가장 좀 논리적으로 어려운 파트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민법이라든지 개념이 조금 있어야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요 정도만 딱 들어두세요. 환지 예정지는 환지를 미리 정해줘서 토지 소유자 나중에 환지받을 땅을 뭐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라고요. 사용, 수익, 사용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개념이다. 그 정도만 들어두세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바로 3번의 환지 예정지. 환지 예정지 동그라미 1번. 자,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에 관한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자, 환지 예정지나 당해 부분에 대해서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즉 환지 예정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고, 자,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할 수 없다. 그럼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할 수 없고요. 어디를 미리 쓰게 된다고요? 환지 받을 땅 예정지를 사용 수익할 수가 있게 돼서 자, 요거를 이제 사용 수익권 이동시켜 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용 수익권을 이동시켜 주는 개념이다. 이 정도만 정리하세요. 그리고 환지 예정지는 반드시 정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임의적. 그래서 뭐 시행자가 뭐 예정지 지정할 수도 있고요. 쭉 공사해 가지고 이번에 이제 다 끝났어요. 전 구간의 공사가 다 끝났다. 다 끝나면은 이제 마지막 절차 뭐 해주게 돼요? 환지 처분하게 되죠. 환지 처분. 그래서 자, 공사가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럼 시행자가 직접 공사한료 공고 관계 서류 공람시켜가지고 토지 소유자 의견부터 미리 싹 들어봐요. 그리고 지정권자한테 준공검사 신청해서 준공검사도 받았어요. 준공검사도 떨어졌다. 그럼 이제 공사 다 끝났으니까 60일 내 시행자는 마지막 환지 처분이라는 것을 해주게 되죠. 환지 처분. 그럼 이 환지 처분 일단 의미부터 한번 봅니다. 자, 우리 환지 처분이라고 할 때는 공사가 다 끝났어요. 공사가 완료가 됐을 때 저 환지 계획대로 이제 토지 소유자에게 종전 토지 대신 새로 받을 땅 환지라고 그러죠. 교환 받을 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걸 첫 번째 환지 교부한다 그래요. 자,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새로운 토지 환지를 교부해 준다. 환지 교부. 그런데 땅땡이를 옛다 받으세요 들어갖고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당신이 환지 받을 땅이 여기입니다. 위치하고 면적을 지정해서 환지를 교부해 주고요. 그리고 종전 토지하고 환지의 가격의 차이가 발생했어요. 가격의 차이가 발생했으면 돈으로 계산합니다. 그거를 청산을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청산을 결정하는 처분. 그래서 항상 환지 처분이라고 할 때는 요 두 개요. 환지의 교부 플러스 청산의 결정 처분. 환지 새로운 토지를 주고 가치액 가액의 차이가 발생했을 때는 청산으로 결정, 돈으로 결정하는 처분을 환지 처분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밑에 보세요. 바로 4번의 환지 처분. 자, 환지 처분 의 한번 봅니다. 의 환지 처분이란 자, 환지 계획에 따라서 종전 토지의 가름에서는 대신해서 종전 토지 대신 자, 공사 후 환지의 위치 면적을 지정. 그 환지의 위치 면적을 지정. 거다 위치. 그러면 이제 종전 토지 대신 공사 끝나가지고 새로 받을 땅 환지라 그러죠. 환지의 위치와 면적을 지정해서 그걸 환지를 교부한다 그래요.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를 정해주는 거죠. 환지 교부하고. 환지 교부. 그리고 자, 환지를 정하지 않거나 종전 토지 환지 간의 금전적 과부족이 생겼을 때, 즉 종전 토지 환지의 가액의 차이가 생겼으면은 그 차액의 청산을 결정 밑줄 하는 행정 처분을 말한다. 그럼 환지 처분은 환지 계획에 따라 뭐 하는 거라고요? 환지를 교부해주고 가격의 차이에 대해서 청산을 결정하는 처분. 항상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환지 처분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행자는 이런 환지 처분을 하기 위해서 환지 처분합니다. 관보나 공보에 공고해요. 환지 처분 공고. 공고하면은 이제 다음 날 환지 처분의 확정적인 효과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환지 처분에서는 가장 또 주된 논점이 효과예요. 자,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환지 처분의 효과, 어떤 효과가 발생할지. 자, 가장 주된 효과는 권리가 이동한다 그래요. 근데 권리가 확정적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권리하면은 뭐겠어요? 한마디로 소유권 생각하시면 돼요. 소유권 같은 권리가 종전 토지에서
이제 새로 받은 땅 환지로 싹 이동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저 종전 토지에서 환지로 소유권 같은 권리가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이동해 오는 효과가 발생한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 한번 볼게요. 그럼 면 1번 토지의 소유자가 A였어요. A가 면 1번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갖고 있었죠. 저 소유권이 있었는데, 자, 여기 공사하게 되면은 이제 종전 토지는 없어지는 거죠. 대신 공사 끝나가지고 A가 새 땅 환지를 받았어요. 동 1번지 환지 받았다. 그러면 이제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어떻게 돼요? 상실하는 거죠. A는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상실하게 되고요. 새로 받은 땅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을 해요. 그래서 종전 토지에서 환지로 소유권이 이동해 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유권이 이동했다라고 하는데, 자, 이거 이제 풀어가지고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토지 소유자 A. 그럼 환지 처분이 있게 되면은 A는 이제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어떻게 된다고요? 상실, 소멸해요. 이제 종전 토지 없어졌으니까 소유권도 소멸. 거꾸로 A는 종전 토지 대신 새로 받은 땅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종전 토지의 소유권은 소멸하고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 자, 이거를 종전 토지에서 환지로 소유권이 이동해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논점은 시점을 물어봐요. 언제 취득하고 언제 소멸하는지. 그러면 자, A가 새로 받은 땅 환지의 소유권 취득하는 것은 환지 처분의 효과니까 언제 취득할까요? 효과는 다음 날 발생한다 그랬죠. 그래서 A는 다음 날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거꾸로 종전 토지의 소유권은 없어져. 항상 소멸하는 것은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날 때 소멸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 요게 공식이니까 딱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소멸은 끝날 때, 취득은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끝날 때 소멸, 다음 날 취득. 이게 다 공식이에요. 공식으로 똑같이 가는 거니까 항상 이렇게 딱 그냥 외우세요. 끝날 때 소멸, 다음 날 취득.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원래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표현을 법조문에서 표현을 이렇게 해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오늘자로 환지 처분의 공고가 났어요. 자, 오늘이 12월 9일입니다. 그럼 12월 9일자로 환지 처분의 공고가 났다. 자, A는 새로 받은 땅 환지 소유권 언제 취득해요? 다음 날이라고 그랬으니까 12월 10일 0시부로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럼 거꾸로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언제 소멸해요? 끝날 때니까 12월 9일 24시부로 소멸합니다. 그럼 24시나 00시나 이거 같은 거죠. 즉 이따가 새벽 12시 땡 동시에 소멸하고 취득. 그런데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이거를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저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소멸한다. 틀려요. 거꾸로 토지 소유자는 환지에 대한 권리를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날 때 취득한다. 이러면 틀려요. 소멸은 끝날 때, 취득은 다음 날이에요. 항상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으니까 요거를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 토지 소유자는 이제 종전 토지 대신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첫 번째요. 그 다음에 환지를 정하지 않고 남겨두는 땅이 있었죠. 환지하지 않고 남겨두는 땅 뭐가 있었어요? 보류지하고 채비지. 그럼 보류지하고 채비지. 자, 요 땅은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 아니겠죠? 환지한 거 아니니까 토지 소유자가 취득하는 게 아니고요. 자, 보류지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고 남겨둔 땅. 그럼 그 목적을 위해서 환지 계획에 정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요. 그럼 환지 계획에 정한 자가 누구냐?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그 다음에 채비지는 공사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팔아먹어야 되니까 당연히 누가 갖고 가겠어요? 채비지는 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 채비지는 시행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게 또 두 개다 보니까 맨날 바꿔갖고 또 물어봐요. 이렇게 바꿔가지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만 확실하게 기준 정리하면 되죠. 그러면 채비지는 누가 갖고 간다고요? 시행자. 앞글자 그대로 읽으면 시채. 그래서 시행자가 채비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시채 이렇게 딱 정리하면은 이거 뭐 헷갈리고 그럴 필요 없어요. 시행자가
채비지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보류지나 채비지의 소유권 취득. 자, 취득이니까 언제 취득해요? 다음날.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 환지 방식으로 공사를 했어요. 환지 방식으로 공사하면은 만들어진 땅이 크게 세 가지가 있죠. 환지, 보류지, 채비지. 자, 이 중에서 환지는 누가 구한다 그랬어요? 환지는 토지 소유자가 종전 토지 대신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보류지는 정환자가, 채비지는 시행자가 각각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확정적으로 취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자, 하나의 효과가 더 있어요. 자, 종전 토지하고 환지의 가격의 차이가 발생했다. 자, 종전 토지는 예를 들어 가지고 9천만 원이었는데 자, 새로 받는 환지는 1억이요. 그럼 9천만 원 1억 차액 1천만 원. 그거를 뭐라고 부를까요? 청산금이라고 그래요. 청산금. 그래서 이 청산금이라는 게 법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돼서 이제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이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할 수 있게 되는 것도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이 됩니다. 청산금이 확정돼서 징수 교부할 수 있다. 그래서 크게 자, 요 세 가지를 환지처분의 효과라고 그래요. 환지처분의 효과. 자, 교재 보고 좀 확인할게요. 자, 동그라미 2번에 환지처분의 효과 거기다가 별표. 자, 첫 번째 기획번 보세요. 권리 이동. 자,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에 다음 날부터 동그라미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 거기서 딱 끊으시고 거기서 딱 끊으세요. 그 환지는 공고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 자, 이게 법조문이요. 자, 법에서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그 환지를 종전 토지로 본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환지를 종전 토지로 본다는 것은 종전 토지 대신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죠?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해서 환지를 종전 토지로 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즉 종전 토지 대신 토지 소유자는 새로 받은 땅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자, 취득하는 거니까 언제요? 다음 날이죠. 그래서 다음 날부터 환지를 종전 토지로 본다.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원래 법조문이 더 있어요. 그 뒷부분이 더 있어요.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날 때 소멸합니다. 끝날 때 소멸. 그래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소멸. 환지의 권리를 취득. 그래서 종전 토지에서 환지로 소유권 등의 권리가 그대로 이동을 해온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보세요. 자, 입체환지 처분 받은 자는 그 입체환지 받았다는 거는 토지로 받은 게 아니고 뭘로 받았어요? 건물로 받은 거죠. 건물로. 그 입체환지 처분 받은 자는 역시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동그라미 다음 날 환지 계획에 따라서 건물의 일부와 건물에 있는 토지의 지분을 취득한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입체환지 처분 받았다. 입체환지 받은 건물의 소유권 언제 취득해요? 역시 다음 날 취득하는 거죠. 다음 날. 또 밑에 디귿번에 채비지하고 보류지. 채비지는 시행자가 그 앞글자 동그라미 치세요. 채비지는 시행자, 시체. 그다음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동그라미 다음 날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은 기역, 니은, 디귿 다 취득이죠. 취득 언제 한다고요? 다음 날. 공식이요. 다음 날. 소멸은 다 언제 한다고요? 끝날 때. 끝날 때 소멸, 다음 날 취득. 공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쭉 써 있는데 자, 우리 몇 가지만 제가 더 개념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다음에 이제 종전 토지하고 환지. 자, 종전 토지에서 환지로 소유권 같은 권리가 이동을 해오게 된다. 이게 환지 처분의 효과였어요. 그러면 토지에서 토지로 소유권이 물건이 변동하는 거죠. 즉 부동산에 대한 물건이 변동하게 되는데 자, 이런 물건 변동하는 원인이 뭐예요? 자, 왜 소유권이 이동해요? 원인. 저 민법 시간에 자, 물건 변동, 이 권리의 변동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첫 번째는 계약 같은 법률 행위가 있고요. 두 번째는 법률 규정이 있죠. 그래서 물건이 변동하는 원인은 항상 두 개예요. 법률 행위, 법률 규정. 그러면 자, 이렇게 종전 토지에서 환지로 소유권 같은 권리가 이동하는 원인 여기서는 뭘까요?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이건 뭐 계약 같은 법률 행위가 아니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법 도시개발법이라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권리를 이동시키는 거죠. 즉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요.
그러면 자,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랬죠. 등기가 필요 없다. 즉 토지 소유자는 등기 없이도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즉 등기 없이도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을 해요. 그런데 자, 등기 없이도 취득했지만 이거 환지 팔아먹으려면 뭐부터 해줘야 돼요? 등기부터 해줘. 이런 환지를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 등기를 환지 등기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환지 등기는 토지 소유자 개별적으로 하는 걸까요? 아니요. 시행자가 다 의무적으로 해줘요. 그래서 시행자는 환지 처분 공고가 있으면 14일 내 등기소에 촉탁 신청해서 의무적으로 환지 등기까지 다 해줘야 돼요. 그러면 시행자가 해주는 요 환지 등기, 자, 요거는 성격이 보존 등기가 될까요? 이전 등기가 될까요? 자, 이거는 이제 등기법 시간에 들어보셨죠? 최초로 하는 등기, 등기부를 새로 만드는 거를 보존 등기라고 그러죠. 그 다음부터는 이전 등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 이 환지 등기라는 것은 성격이 보존 등기다, 이전 등기다. 한번 찍어 보시면 보존 등기가 되는 거죠. 자, 새로 개발된 토지잖아요. 새로 만들어진 땅에 최초로 하는 등기요. 최초로. 즉 환지 등기의 성격은 무슨 등기냐? 보존 등기요. 보존 등기의 성격 가지니까 자, 요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새로 받은 땅 환지에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환지에 대해서는 이 환지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다른 등기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등기부가 없으니까 당연히 다른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이제 환지 등기의 성격은 보존 등기구나, 이렇게 딱 개념 잡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봐요. 이제 청산. 자, 돈으로 이제 해결하는 걸 청산한다 그러죠. 그럼 종전 토지 9천, 환지 1억. 자, 이런 종전 토지 환지의 가격의 차이가 얼마냐? 요 계산하는 것을 결정한다 그래요. 그래서 청산을 결정하는 것은 환지 처분할 때 하죠. 그런데 이 결정한 청산금이 확정되는 것은 언제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자, 결정은 환지 처분할 때, 확정은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그리고 시행자는 이 확정된 청산금을 토지 소유자로부터 징수하거나 교부합니다. 그러니까 결론. 자, 시행자는 언제부터 청산금을 징수 교부할 수 있게 돼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부터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합니다. 다만 예외가 하나가 있었죠. 환지 부지정했을 때는 청산금 미리 준다고 그랬죠.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미리 계산해서 교부할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제 원칙은 맨 마지막에 이제 돈 주고 해결하는 청산함으로써 사업이 다 끝나게 되죠.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환지 방식에 한 사업 시행 쫙 훑어봤는데, 자, 환지 방식은 일단 뭐부터 작성해요? 환지 계획. 토지 교환 어떻게 해줄지 시행자 환지 계획부터 잘 작성해갖고 인가. 떨어지면은 공사요. 공사 다 끝나면은 환지 처분 해주죠. 자, 환지 처분 있게 되면은 이제 토지 소유자는 종전 토지 대신 새로 받은 땅 환지의 소유권 취득. 자, 그런데 보류지는 소유자 갖고 가는 거 아니죠? 저환자, 채비지는 시행자가 각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래서 자, 환지 방식으로 개발했을 때는 나중에 개발된 토지를 시행자가 일반에게 분양하는 거 아니죠? 일반 공급하는 게 아니고 다시 토지 소유자나 정환자나 시행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환지 방식은 소유자 동의를 받아갖고 공사 끝나면 새로 개발된 토지로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교환해주는 방식. 자, 우리 좀 전에 수용 방식은 어땠어요? 시행자가 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싹 수용해갖고 공사 끝나면 일반 분양해버리죠. 일반에게 분양 팔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환지 방식은 공사 끝나가지고 개발된 토지를 절대 일반에게 분양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거죠. 이거를 환지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까지 해서 우리가 도시개발법 싹 정리를 해봤어요. 가장 중요한 기본 개념들 위주로 살펴봤고요. 자, 좀 쉬었다가 이제 세 번째 법률 정비법 보겠습니다.